경호실 차장님, 네, 지난 4월에 부산에서 횟집 대통령 가셨죠? 아시죠? 네, 근데 그 당시 찍힌 그 인터넷이나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 보셨어요? 네, 본 적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이 그 얼굴하고 상반신이 다 노출된 사진이었죠, 맞은편 건물에서. 그렇죠? 안 찍힌 SNS에 찍힌 사진 보셨냐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주변 인사들하고 같이 나오는데 상반신이 다 노출되고 얼굴이 맞은편 건물에서 일반인이 찍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건 명백하게 경호 실패입니다. 그 당시에 이 횟집 그 공식 행사 마치고 2차 행사를 갔는데 이 2차 행사 가는 걸 경호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사전에 알고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냥 갑자기 알게 된 겁니까? 경호 관련한 세부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준비나 이런 것들은 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경호실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갔다면 이건 그 대통령의 동선을 비서실장께서 잘못 관리하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경호 사항이라고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사전에 인지하고 경호를 그렇게 엉망으로 했으면 이거 경호실장 그 표 포함해 경호처장 포함해서 담당자들 전부 다 옷 벗어야 될 일입니다. 그 위치에서 대통령 사진을 일반인이 찍을 정도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는 겁니다. 차장께서는 그렇게 그 사진 보고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 사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찍힌 게? 보통 경호 상황 벌어지면 주변 그 상황 건물 그 VIP 동선과 관련돼서 중요한 건물에 대해서는 경호실 직원들이 다 차단 조치하고 안전 조치 취하잖아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날 했다고 보세요, 안 했다고 보세요?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필요한 안전 조치를 했다고 들었고, 필요한 안전 조치가 있는데 그런 사진이 돌아다녀요? 참 제가 보기엔 답답하시네, 경호차장님. 여기서 죄송하다고 하면 될 일을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경호의 전문가도 아닌 제가 봐도 매우 심각한 사진인데 차장님은 그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후에 한번 그 사진 보여드릴까요? 알잖아요, 지금 어떤 사진 돌아다니는지. 경호 전문가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경호실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했습니다 하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오후에 그 사진 보여드리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만약 그런 식으로 그 VIP 경호 관리한다면 옷 벗으세요. 있을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님, 아까 그 여러 가지 재정과 관련돼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저 비서실장님 말씀대로 빚이 늘는 걸 좋아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정부든 개인이든 국가든 빚이 무작정 느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저는 정부의 지난 작년부터 그 정부의 취한 정책이 문제인 게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아시죠? 클린턴 정부 때 재무장관 했고 예. 월가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예. 10월 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90년대 클린턴 정부 출발 당시에 재정 적자 엄청나게 안고 클린턴 정부 출발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고통스러운 지출 감축을 하기 전에 우선 세금을 인상해서 세금을 확보해 놓고 받아야 될 사람으로부터 받고 이것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서머스 장관의 의견이에요. 지금 10월 말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IRA법 얘기하고 이걸 통해서 미국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800억 불을 확보했다. 그러니까 즉 얘기하냐면 지출 구조 조정만, 그러니까 지출만 축소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세수 확보를 먼저 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출 구조 조정을 해도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지잖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정부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거는 낙수 효과하고 감세, 이거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다 보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보수적 경제학자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금년 이제 세수 부족이 좀 많잖아요. 한 59조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그 세율을 낮춰서 그렇게 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전반적인 이제 경기 침체인데
그 보는 시각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 민간이 좀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서 그런 세수를 한 1% 정도 법인세를 낮추고 또 자, 소득세는 취득계층, 자, 취약계층에 시장님, 좀 예. 낮췄다. 그런 근데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대로 법인세를 낮추고 해서 그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다 보니까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생각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난해 미국이나 영국,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 재정 수단을 확보하면서 불확실성을 대비했는데 우리 정부만 반대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참고를 하세요. 앞으로 그 저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그리고 안보실장님, 네. 그 한국형 삼축 체제 인사말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스라엘 사태 보면서 이 삼축 체계가 유효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마스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북한도 삼축 체계는 북한의 핵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북한도 장사정포지 않습니까? 주력이 핵무기도 있지만 삼축 체계는 장사정포 대응이 아니고 핵미사일 공격 대응입니다. 자, 그 좋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만 삼축 체계를 한다. 그러면 장사정포에는 그냥 우리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런 얘기죠. 바로 그건데요. 예. 장사정포 대응에 이제 하기 위해서 군에서 만들었던 것이 무인기를 통한 상시 정찰과 이를 통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발사 조짐이 있으면 바로 타격하는 체계를 만들었었는데 이 체계가 지금 9.19 군사합의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여러 가지로 그 한미 동맹 강화하고 미일 관계, 한일 관계 개선한 건 의미가 있지만 미중 관계가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후퇴하면서 북한이 핵 미사일 지금 핵은 안 했지만 장거리 로켓 실험 몇 번 했는데 안보리 결의안조차 못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우리 외교의 치우친 외교를 통한 근데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안보리는 마비가 됐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어떤 세계의 중요한 문제도 그 이후에는 안보리에서 어떤 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보리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안보리에서 토의를 하고 마음이 맞는 나라들끼리 나와서 같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하는 그런 식으로 외교를 조금 전환했습니다.